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임시상속분 협의서. 이걸 언제 만드신 거예요? 그건 그냥 초안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왜 숨겨놨어요? 남편 태수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데요. 서명란은 텅 비어 있는데 이름은 다 써 있어요. 이게 초안이 맞긴 한 거예요? 오빠 박도연이 낮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서윤아. 지금 그걸 왜 꺼내는 거야?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뭘? 그럼 왜 그렇게 말해요? 왜 저한테만 그만하래요? 그날 저는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초안이라는 말이 그렇게 차갑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봉투를 펼치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댁에 모여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과금 영수증, 병원 진료 기록, 통장 사본. 어머니는 모든 것에 라벨을 붙여두는 분이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저는 차녀 박서윤입니다. 오빠 박도현과는 3살 터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빠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어머니의 걱정에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장남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봉투는 제게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정말 공평했을까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봉투를 펼쳤습니다. 임시상속분 협의서. 그 제목 아래 펜으로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정미자, 박도연, 박서윤. 하지만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인하지 않았는데 이름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지분, 예금 계좌, 차량. 저는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는 문서를 보자마자 숫자부터 훑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탁, 탁, 탁.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빠의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불안하면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빠, 이거 본 적 있어요? 오빠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글쎄, 엄마한테 물어봐.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넣으려 했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만들어뒀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결론을 미루는 어머니의 오래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봉투 안쪽에 붙은 메모지를 떼어 읽었습니다. 정리 완료.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중에 봐야지, 조금 이따 하자, 아직은 아니야. 정리 완료라는 단어는 어머니답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필체요. 어머님이 이런 글씨 쓰세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적었나?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만하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입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제목은 안 보고 숫자부터 봐요? 오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습관이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습관 때문에 난 늘 뒤였나 봐요. 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오늘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라벨이 붙은 문서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정산, 공과금, 이체 내역, 집 보험증권, 모든 서류가 한 사람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장남 박도현. 오빠 이름이 적힌 라벨이 유독 많았습니다. 저는 과거 이체 내역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도 모르는 돈이 가족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생활비 지원, 긴급병원비, 차량 수리비. 저는 그때마다 오빠가 관리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이 돈들 어디에 쓰였어요?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다 너희 아버지가, 아니, 집안 사정이. 문장이 중간에서 끊어졌습니다. 남편 태수가 문서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확인만 합시다. 이 문서 작성 날짜가 작년 12월이네요. 그리고 이 계좌 이체 내역도 같은 날이에요. 오빠의 손가락이 다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 얘긴 지금 하지 말자.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늘 지금이 아니었어요. 오빠한텐 늘 지금이었는데. 오빠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져 왔잖아. 엄마 아빠 병원비, 집 관리, 공과금. 다 내가 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오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가 급히 물을 따르려다 컵을 놓쳤습니다. 물이 탁자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류 가장자리가 젖었습니다.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번지는 글자 사이로 희미하게 적혀 있던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모두를 지키기 위해.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모두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그건.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문서는 도연이를 더 주려고 만든 게 아니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큰 문제가 있었어. 사업이 안 되면서 빚이 생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도연이가 그걸 막아냈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고 몇 년 동안 갚았지.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난 그게 미안했어. 그래서 상속으로 보상하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상처받을 걸 알았어. 그래서 지금만 넘기자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렇게 밀었어. 저는 허탈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공허함이었습니다. 전 또 설명을 못 들은 쪽이었네요. 오빠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난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문제가 더 커질까봐 무서웠어. 오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숫자를 먼저 보는 건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거야. 습관이 됐어. 문제를 막으려는. 오빠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난 악역이 되기 싫었어. 근데 결국 그렇게 됐네. 남편 태수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공평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윤아. 그 짧은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를 찢어버릴까요? 아니면 다시 서랍에 넣어둘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상속부는 다시 쓰자고요. 오빠와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서류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두가 함께 작성해요. 숨기지 말고.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책임지자. 오빠는 처음으로 그 권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서류철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칸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워져 있던 자리.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채울게. 남편 태수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누구의 말이 중요했는지 그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용서와 단절 사이에서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친해지진 않을 겁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밥을 먹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모른 척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랍 속 봉투가 다시 닫혔습니다. 이번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진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같이 서류 정리하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전화를 하셨습니다. 서윤아, 내가 보고 싶은 서류 있으면 말해. 다 보여줄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저.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몰랐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이렇게 복잡한 단어인지. 지금은 압니다. 공평함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함께 확인하는 것이라는 걸. 서류를 고친 게 아니라 순서를 고쳤습니다. 이제 저는 뒤가 아닙니다. 옆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미안함은 늦었고 진실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